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수색 DMC역을 통합 개발한다, 지하하고 총 500m에 달하는 초대형 역세권을 만든다, 이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요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것이 서울시 사업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를 잘 달래가지고 현재 전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임대주택 2000세대 정도 건립해주는 대신에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속도를 도와주겠다, 이런 빅딜이란 썸씽을 일으켜가지고 현재 랜드마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임대주택을 또 건설하냐 마느냐, 2000세대는 물론이고 상암 지역까지 5000세대를 건립한다, 이런 임대주택 건립 때문에 현재 많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크게 낙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서울 지역에서 100층 이상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수색 DMC역하고 GBC 정도, 그러니까 유일한 당첨된 그런 고부가 가치가 낙점된 그런 지역이 바로 상암 DMC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임대주택 몇 개 한번 지어주고 고층 랜드마크를 건설을 하고 이런 수색 DMC역 통합 지하와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차라리 적극적으로 속도전을 올려가지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노령화되고 늙어 죽기 전에 한번 이 사업을 한번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제 청약 경쟁률이 한번 발표됐었죠. 증산 2구역에 청약을 신청했고 그 경쟁률이 120 몇 대 1이었죠. 엄청난 경쟁률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제가 저번 시간에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요즘에는 분양권 시장만이 현재 부동산 대책을 좀 피해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 랜드마크 사업에 이어서 수색 DMC역 한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8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보도된 수색역하고 DMC역을 통합해서 초대형 역사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그 명칭은 서울 북부 역세권으로 확대 추진한다. 일단은 그 조감도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은 바로 이 DMC역 6호선 그리고 DMC역 공항철도, 이 부분을 랜드마크로 100층 이상, 적어도 130층이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중심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DMC역에서부터 이 수색역까지 이 400m, 500m 거리를 지하를 통합해서 역세권을 개발한다, 이 사업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가지 시설들이 막 들어서고 있죠. 삼성 SDS라든가 한국일보, LGU 플러스, 상암 IT 컨소시엄, MBC, 누리꿈 스퀘어, SBS, YTN, 동아일보, CJ, 그 다음에 상암 2-2 주거 환경 개선 구역, DMC 지원 시설, 그리고 그저께 분양 신청한 증산 2구역을 비롯해서 수색 뉴타운 지역이 이 건너편에 배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공부를 해볼 것은 바로 이 DMC역하고 수색역에 이르는 약 500m 지하 공간을 통합 역세권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그림을 보니까 심장이 둥거리지 않습니까? 상암 DMC는 서울 북부 서쪽 지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로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냐,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 북부역 통합 역사. 자, 서울 은평구가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센터 DMC역을 통합 지화 개발하고 서울 북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은평구는 최근 개발 기대감 속에 낙후 지역 이미지를 벗고 있는 서울 북부역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달청과 서울 은평구는 2020년 8월 14일 저번주 금요일날 서울 북부역 유라시아 출발역 타당성 검토 영역을 긴급 공고 형태로 발주를 했고 수행기간 선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은평구는 수색역 일대는 서부권 유일의 광역 중심이자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다. 대북 진출의 전략적 전진기지, 통일시대 국제화물 운송 거점,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위치라고 입지적 장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긴급 공고 형태로 발주를 한 이유가 아마도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을 정부의 도움 아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은평구 구청장님의 제1호 공약인 바로 이 서울 북부역
통합 지하 역사 개발 사업을 DMC 랜드마크 사업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속도전으로 개발하려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용역 발주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름도 상당히 거창하죠. 바로 이 서울 북부역 유라시아 철도역. 자, 이거 보면요, 이 유라시아 철도 사업이라는 게 뭐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러시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그런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우리 생애에 있을까 말까, 될까 말까 약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거창한 이런 사업이 잡혀 있으면 항상 긴장 속에서 호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라시아 철도 사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좀 화려하죠. 여기 보면 이런 지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뭐 중국, 하얼빈, 네, 뭐 울란바토르, 러시아, 몽골, 중국이 또 이런 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리고 특히 러시아 같은 거는 가스 개발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시베리아 횡단 철도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철도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철도 학회, 연구 학회에서 많은 연구라든가 발표 이런 거 개최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DMC하고 수색역을 통합한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역이 출발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냥 서울이라고 돼 있지 서울역이라고 돼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광명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죠. 유라시아 철도 출발 지역으로 광명역을 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바로 이 수색역, DMC역, 통합 역세권, 서울 북부 역세권이 여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가 있죠. 출발역이 서울이라고 돼 있고 서울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을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서울역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서울역이 출발역이 될 것 같지만 평양이나 단둥으로 이어지는 이 철도 노선 중간에 DMC역이 한번 멈춘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 역사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업 2 구간은 바로 이 노선이고요. 사업 3은 의정부를 통해서 철원, 평광 뭐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4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하바롭스크까지 연결되는 이 사업 구간을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현재까지는 무슨 학회에서 연구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뭐 용역에 착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연구 단계만 있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 같이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는 항상 살아있고 대선 공약이라든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업 2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베이징이라든가 단둥, 평양, 서울 이쪽 라인에 현재 수색역, DMC역 통합 역세권,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여기에 현재 적극적으로 출발역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수색역과 DMC역을 통합 개발하는 이 사업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고 이 지역 일대가 거의 500m에 육박하는 초대형 역세권이 들어서게 되면 항상 흥행성과 어떤 중심 거점력이 되기에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지역으로 선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라시아 개발 사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이 호재는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은평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그 다음에 이곳에서 500m 떨어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경의중앙 6호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역이 이렇게 3플 역세권으로 있는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통합 역사화해서 지하 개발한다,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 서북부의 교통 거점 역할을 공고히 한 뒤 북한을 통과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의 기착점, 종착역까지 차지해 국제적 교통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8년 당선된 은평구청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00층 이상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초대형 역사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지역이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MC 랜드마크 개발 사업이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죠.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니까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1단계로 추진되는 DMC 복합 개발이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중심 상업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로 했죠. 2020년 8월 9일 금요일날 서울시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 물량을 확정지었죠. 정부 요구 방안대로. 그 다음에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 재추진도 함께 확정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확정했습니다. 개발할 거를. 그 다음에 상암 DMC 부지에 약 2,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임대주택이죠. 기존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재가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4년 이후 첫 사업 추진 후 16년간 표류해온 이런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정부 관심과 정부의 공급대책 빅딜 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자, 상암 DMC 부지는 용도가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최대 1300%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100층 이상 고층 상업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에요. 자, 2021년에는 특별계획구역에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를 받아서 2020년 말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바로 수덕 증산 2구역 뉴타운 분양 소식이 있었죠. 바로 DMC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지하 역세권 500m 지하 통합 역세권 개발 소식이 바로 따라 붙었고, 바로 여기서 분양하는 증산 2구역 뉴타운 분양 소식도 초대박을 터뜨렸죠. 바로 8.4 공급대책에서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은 여기가 바로 분양 아파트 비율이 70에서 80%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80%는 분양 아파트로 건립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담이나 비난을 많이 상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빠가 말했듯이 서울시와 정부는 공급 대책과 분양 아파트 비율을 빅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랜드마크 사업의 지지부진한 이 속도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고 서울시는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자, GS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덕 증산 뉴타운에 공급하는 DMC 센트럴 차이 증산 2구역 3개 단지가 8월 14일 분양 결과를 발표했죠. 1순위 청약 접수 진행 결과 280가구 모집에 36,025가구가 몰려서 평균 12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증산 2구역은 바로 최핵심 요충지죠. 바로 여기 DMC 역 바로 앞입니다. DMC 역 바로 앞. 현재 수덕역 앞에는 수덕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수덕 뉴타운하고 이쪽에 증산 뉴타운이 현재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분양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 부동산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자, 한때 서울 외곽에 낙후된 동네 취급을 받았던 은평구는 상암동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덕동은 오래된 빌라 중심의 동네였지만 최근 수덕 증산 뉴타운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산동은 최근 뉴타운 내에서 동식 청약을 실시했고 아까 살펴봤듯이 약 129대 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서 모든 단지가 1순위 청약을 마쳤고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초초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MC를 비롯해서 이 지역 일대가 언론이나 방송기업의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송 메카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상당히 밝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가 고양 덕은지구입니다. 상당히 가깝죠. 마포구 상암지구하고 고양 덕은지구하고 거리가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양 덕은지구는 분양 당시에 상당히 고부장가로 눈총을 좀 받았었죠. 그러나 거의 한 7대 1 정도로 1순위에서 다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마곡지구 이런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수요들이 여기에 입주를 할 것으로 수요가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 고양 덕은지구하고 마포구 상암지구하고 이제 마포구 상암지구가 집중적으로 개발되다 보면 이 지역의 주거 수요가 이쪽하고 상호 연동되면서 마포구 상암지구의 일자리하고 고양 덕은지구의 주거 수요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라시아 철도 개발 사업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사업이고 연구 단체들의 연구 과제 정도로만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국가 정상들이 뭐 외교를 가거나 국가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항상 논의되는 주제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거나 뭐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런 정상과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요 핵심 요충지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래의 전망이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영역과 연동되기 때문에 확실성은 떨어지죠. 그러나 이 호재가 항상 살아있는 한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DMC 랜드마크 사업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바로 수색역과 DMC역을 통합 지화해서 서울 북부 역세권으로 초대형 역세권으로 개발한다. 랜드마크 사업과 서울 북부 역세권 초대형 개발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 지역 일대 현재 임대주택 사업으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 정도 논란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80%에 육박하는 분양 물건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물량 부담도 뭐 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초대형 호재에 비해서는 말이죠. 자, 오늘은요 DMC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